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거 설명 이후에 제가 실제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부분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환경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으로 송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고 기반의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노트북으로 실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제 화면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노트북으로 보통 송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트북으로 송출할 때 가장 장점은 뭐냐면 편의성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장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강사가 직접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에는 가장 편한 구조가 노트북 구조일 것 같습니다. 즉 그냥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노트북에서 그냥 강의만 하면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단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달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아까 전에 여기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강의하는 것처럼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냥 요즘 핸드폰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걸로 줌을 송출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대단히 심플한데 이 방법의 되게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오디오가 일단은 대부분 카메라가 한 2, 3m는 앞에 있기 때문에 오디오가 잘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제대로 넣어줄 수 있는 세팅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바일로 줌 오퍼레이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는 하니까 되게 심플하기는 하지만 오퍼레이팅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기관별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세팅한 딱 이 환경인 건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캠코더나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앞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요. 비디오 카메라에는 영상 캡처 보드라는 이런 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신호를 바꿔서 온라인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엘가토 HD60S 플러스라는 장비를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기 꼽혀 있는 장비고요. 이거를 이제 데스크탑에 연결을 해서 데스크탑에서 송출을 해주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세팅을 지금 이 환경에 한 거거든요. 오늘의 차이점은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세팅을 한 건데요. 세팅을 하신다면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활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게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노트북이 뻥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노트북이 뻥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줌에 들어왔던 교육생이 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강의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집 나간 25명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되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노트북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저기 지금 카메라 뒤에 PC가 하나 있는데 제 노트북이 있는데 저게 줌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PC이고요. 제 PC는 그냥 이 파워포인트를 강의하기 위한 PC.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이걸로 줌을 시연을 할 건데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 그냥 저도 하나의 수강생으로 들어와 있는 PC가 이 PC고 저게 호스트 PC다. 환경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장점은 뭐냐면 진짜 강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꽤 붙어야 됩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세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대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많은 이제 비대면 채널이 있는데 저희는 줌을 선택한 이유는 재기교육에 필요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재기교육 수업생, 그러니까 어제 교육생의 특성상 접근이 쉬워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커스였거든요. 좀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줌만 어플만 깔려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좀 점수를 줘서 저희는 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줌 세팅을 보시면 줌.us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요금제 및 가격 측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프로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무료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 무료는 아마 이걸로는 교육이 안 되실 게 뭐냐면 3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40분 이상 수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분이 지나면 그냥 끊어집니다. 그럼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프로 이상은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14.999불이니까 해봐야 뭐 2만원 채 안 되는 돈이고요. 대신 얘는 호스트가 하나입니다. 호스트가 하나라는 건, 그러니까 호스트의 개념은 방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호스트가 하나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방 개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만약에 교육과정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운영을 같은 시간대에 하시려면 최소한 호스트가 2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아이디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호스트를 필요하신 만큼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프로를 쓰시면 제가 해본 결과 웬만한 건 다 케어가 돼서 굳이 이렇게 이 호스트에 있는 19.99불이 최소한 10명이어서 얘는 200불인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한 24만 정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 정도로 구매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줌은 2가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냥 웹 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에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까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 클라이언트를 좀 까셔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줌을 클라이언트를 깔면 바탕화면에 보신 것처럼 줌의 아이콘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교육장 개설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새 회의라고 해서 새 회의가 있고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약은 저희가 아마 되게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서 1회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하면 URL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URL을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에게 나눠주면 그 URL을 타고 들어오실 거고요. 새 회의는 뭐냐면 그냥 즉시 내가 지금 뭔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새 회의를 누르시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뜹니다. 보통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면 새 회의를 누르시면 내 얼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는 저희가 이제 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걸 모여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수 증빙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는 순간 여기 보시면 기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기록을 그냥 눌러주시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게 나중에 저희가 증빙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 같은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수료를 다 했는지 아니면 이게 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문제 없이 오히려 디지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설리 없이 100% 정확하게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을 꼭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생을 초대해야 되는데요. 교육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URL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오시면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I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초대 링크라고 해서 URL 복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근데 이 URL 복사는 여기저기 막 널려 있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고요. URL 복사를 누르셔서 대부분 우리는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단체 교육생분들에게 쭉 뿌려주시면 교육생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줌으로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 참가자라는 메뉴바에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초대라는 버튼이 있고요. 초대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아까 전에 제가 전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복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회의장마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고유 값에 대한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은 991-5999-4545라는 번호인데 교육생이 이 번호를 치고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메일을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 이렇게 기본 이메일, 지메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메일을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메일에다가 해당 교육생의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쭉 입력을 한 다음에 그냥 보내기만 누르면 이 값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 전페이지에서 지메일을 누르는 순간 기본값이 세팅이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소를 지우고 보내기만 누르면 교육생에게는 이 줌에 참가할 수 있는 주소가 메일로 가는 거죠.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와도 교육생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경험적으로는 그냥 URL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대부분의 교육생이 모바일로 접근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 모바일에서는 링크만 타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생 확인 출석 체크인데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현직 매니저가 신분증을 이렇게 대놓게 한 명 한 명씩 해서 저희가 좀 검증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문제가 없다라면 공단 측에서 컨펌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증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시연을 하겠지만 이 사람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캡처하셔도 되고 아까 전에 저희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녹화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녹화된 것들을 그냥 잘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증빙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줌에서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교육생 확인 출석 체크를 시스템적으로 해서 결과 레포트를 보내줍니다.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보겠지만 참가한 교육생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얼마를 참여했는지에 대한 시간까지도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단 쪽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저게 가능하죠. 저희가 수기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증빙 방법만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포트까지도 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나 수업 다 참여했는데 왜 1분밖에 안 찍혀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왔는데 시스템이 튕긴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카운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어찌됐든 간에 다시 들어간 시점부터 다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각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정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기능 소개를 이제 중에서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뭐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 반응 등 해가지고요. 몇 개 없습니다. 실제 써보시면 상당히 간단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보안 같은 경우는 뭐 대기실 사용, 뭐 그 다음에 뭐 화면 공유 등등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기능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채팅을 하게 되면 전체 모든 참가자들에게 샤우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파일도 여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면 그 파일도 공유하는 기능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에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좀 이따 할 건데요.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 모든 참가자들에게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하면 그게 다 전달이 되고요. 하다못해 교육생들도 거기다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제 화면에 있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웹페이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제 화면을 실시간으로 되게 공유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응인데요. 예, 교육생들이 저 강사님 마음에 들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승부 있거든요. 승표시. 그러면 승표시는 보통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찝어주면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통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활용해 보면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 그거 공유하고, 제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 배경 설정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셔도 웬만한 대부분의 주문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상 배경이 있죠. 가상 배경에 보시면 여기서 배경을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질 설정하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설정을 들어가시면 비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비디오 버튼에 들어가시면 내가 와이드로 할 건지 원래 뷰로 할 건지, 그 다음에 HD 활성화를 하면 좀 더 화질이 좋게 뿌려집니다. 대신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환경이 불안하거나 이러신 경우는 HD 활성화는 좀 안 쓰시는 게 더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는 뭐냐면 이걸 하게 되면 잡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사님들이 이쁘게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비디오 미러링은 왼쪽 오른쪽을 반전으로 보여줘서 나는 왼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인데요. 출석 체크는 웹에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웹에서 보시면 내 계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계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관리자 모드가 있고요. 관리자에서 보고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고 사용 보고서의 활성 호스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제가 주관했던 회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우리는 교육이겠죠. 무슨 1회차, 2회차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참가자가 몇 명이었어. 그래서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이 파란색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가했던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한식 매니저가 10분이었는데 지금 1분이거든요. 1분이랑 튕겨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그 이후에 9분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합쳐져서 아까 레포트로는 우리가 10분이다 라고 해서 레포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회의 데이터로 내보내기 그러니까 부유한 사용자 표시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내보내면 이게 합산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엑셀로 내보내준다 라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걸로 증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값으로 뽑아서 나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 설정을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접근성을 보시면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라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밑에 있는 바가 회의 컨트롤이거든요. 저거를 세팅을 안 해주시면 마우스를 없애는 상황에서는 얘가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줌이 익숙치 않고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치 않으시면 그래도 요 바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게 컨트롤 면에서는 훨씬 더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나 노출하는 방법이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접근성을 누르시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그 바가 언제나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인 녹화 경로 지정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설정을 누르시면 기록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기록에 경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정 경로를 지정해 놓으면 그게 내 하드든 내 PC든 외장하드든 어디든 지정해 놓은 데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료로 어차피 사용을 할 거잖아요. 유료 같은 경우는 1기가까지 이렇게 클라우드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동영상을 좀 플레이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아까 전에 제가 화면 공유에서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강사님은 소리가 나오지만 교육생들에게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실제 줌을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좀 문자 한번 뿌려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